방랑소녀와 열알기. 연암과 떠나는 철학여행. 제3편길 가던 노인과의 동행. 인천항에서 대련으로 향하는 페리에 오른 연암과 옥녀는 산타페와 함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맞았다. 연암은 갑판에 서서 서해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다. 250년 전에도 이 바다를 건넜었지. 다만 그때는 육로로 압록강을 건넜지만 말이야. 기분이 어떠세요, 삼촌? 묘하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으니. 그때는 말과 가마로 2달이 걸렸던 길을 이제는 며칠 만에 갈 수 있다니. 배가 중국 연안에 가까워질 무렵 연암이 갑자기 말했다. 옥년아, 이번 여행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을 것 같다. 특별한 만남이요? 그냥 느낌이야. 중요한 사람을 만날 것 같은. 대련항에 도착한 후 연암이 갑자기 약간 흥분한 듯이 말했다. 진짜 열알기의 여정은 압록강에서 시작되는 거야. 두 사람은 배에서 내려서 압록강과 만나는 단동을 향해서 출발했다. 연암의 운전 실력은 놀랍도록 늘어 있었다. 삼촌, 정말 며칠 배운 게 맞으세요? 너무 잘 운전하시는데요? 말 타는 것과 원리가 비슷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길로 압록강에 가다니. 감회가 새롭구나. 두 사람은 길 가다가 풍경이 좋은 곳을 만나거나 혹은 여행 중에 힘이 들 때면 서두르지 않고 곳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있는데 옆에 낡은 중국 택시가 서 있었다. 그 택시 옆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옥년이 먼저 눈치챘다. 삼촌, 저 할아버지 혼자 계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노인은 하얀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면으로 된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만은 맑고 지혜로워 보였다. 연암이 다가가서 중국어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슨 일이신가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무언가 특별한 빛이 있었다. 아, 젊은 친구들이군요. 택시가 고장이 나서 기사가 수리하러 갔어요. 조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연암과 옥녀는 노인의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을 느꼈다. 단순한 중국어가 아니라 고전적인 운율이 배어 있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옥년이 물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나선 거리니 특별히 목적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우선은 압록강을 보고 싶어서 가는 중이지요. 젊은 분들은? 연암의 눈이 반짝였다. 저희도 압록강으로 갑니다. 압록강에서 시작해서 승덕까지 갈 예정이에요. 혹시 함께 가시겠어요? 노인은 잠시 두 사람을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인연이군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수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암 박지원이고 이쪽은 조카 옥년입니다. 연암. 아우를 들어보니 제비 바위라는 뜻이 아니요? 아마도 제비가 바위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운 다음에는 다시 흐르는 바람을 따라서 철새처럼 떠돌아다닐 팔자시구려. 갑자기 동행이 생기게 되자 이야기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휴게소 안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장수훈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다. 장자에서 이런 말이 있지요. 인생 여몽 인생이 꿈과 같다고. 오늘 이 만남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옥년이 놀랐다. 어르신도 장자를 읽으세요? 읽는다기보다는 함께 살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젊었을 때부터 장자의 사상에 빠져서 평생을 연구해 왔습니다. 연암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장수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소유입니다. 자유롭게 논일며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장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처럼 계획에 없던 만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옥년은 이 노인의 말에 묘한 감동을 받았다. 단순한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온 깊은 깨달음이 느껴졌다. 어르신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글쎄요. 정확히 말하기 어렵네요.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농사도 짓고 책도 읽고 여행도 많이 했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연암이 웃었다. 저와 비슷하시네요. 저도 평생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연암은 마음에 드는 길동무를 만난 것이 즐거워서 미소를 지었다. 장수훈이 나이는 들어 보였으나 무척 건강한 노익장이어서 마음이 놓였다. 다시 말을 이었다. 장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무몽 진정한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람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두지 않는다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만남이겠지요. 옥녀는 이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장수훈이라는 노인도 범상치 않은 존재인 것 같았다. 그런데 어르신은 승덕에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장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실천이라고 할까요? 연암이 감탄했다. 훌륭한 자세입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여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좋은 동행이 되겠군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여행하는 동안 서로에게 장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길 위에서는 이야기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까요. 특히 이 젊은 낭자는 우리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옥년이 눈을 빛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장수훈은 지팡이를 들고 일어났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장자의 호전몽에 대해서. 세 사람은 산타페에 올라탔다. 장수훈은 뒷자리에 편안히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장자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나비가 되어 꽃밭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이었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정말 자신이 나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장수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니 자신은 장자였습니다. 그때 장자는 생각했지요. 내가 장자가 되어 나비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되어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옥년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라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장수훈에게 물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꿈과 현실, 나비와 장자가 모두 같은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지요. 구분하려고 하니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연암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압록강으로 향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250년 전 제가 건넜던 그 강을 다시 보러 가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압록강이라 참 의미 깊은 곳이네요. 물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장자가 말한 만물 유전 만물은 변하지만 변화 자체는 영원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차창 밖으로 중국 동북부의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이 평야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듯했다. 압록강이 가까워질수록 연암의 표정에는 묘한 감회가 스며들었다. 250년 전 나는 이 길을 말을 타고 왔었지. 그때는 사신단의 일원으로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배움을 위한 여행이구나. 할아버지,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옥년이 물었다. 장수훈이 대답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시간은 흐르지만 돈은 변하지 않는다고. 2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를 찾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어르신,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옥년이 부탁했다. 물론이지요. 길이 다하는 날까지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이야기는 삶 자체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산타페는 3명의 특별한 동행을 태우고 압록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차 안에는 2500년 전 장자의 지혜와 250년 전 연암의 철학정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열정이 어우러져 특별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장수훈의 등장으로 이들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에서 진정한 철학적 순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연암이 걸었던 바로 그 길, 압록강에서 시작될 진정한 열하일기의 재현이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